어, 그저께 취업을 앞둔하더라고. 이제 약간의 입시름 아닌 입시름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시진핑의 경우 지금 경제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에서 입지가 아주 흔들리고 있다. 위기다. 즉 국내 뉴스만 보지 말고 뭐 바이두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시진핑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시진핑이 실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에서 어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참 난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그 시각에 대해서 반대는 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저 생각이 이렇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최후의 승자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미국의 트럼프는 임기가 이제 3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설 인물은 트럼프가 아니죠.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설사 실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미국이 저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이상은 그 뒤를 잇는 후계자 역시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은 미국은 근래 들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 바탕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얼마든지 그 바뀔 수 있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적 리스크가 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외려 초지일관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면서 국내의 어떤 불평불만을 일거에 잠재우고 이끌고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업적 리스크가 저희가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죠. 근데 요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가 관세 인하의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어요. 물가가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주지사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법원에서도 계속 제동을 걸고 하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시진핑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지지도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를 보십시오. 단순히 물가 한 몇십 프로 올랐다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대가리를 숙였어요. 관세를 낮춘다고. 근데 중국은 과거 문화대혁명이나 뭐 대약진 운동 이럴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천안문 사태 때 그렇게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티벳이라든지 이런 어디입니까? 신강 같은 지역에, 위구르 지역에 탄압을 가할 때는 가차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등소평이 한 100만 명 정도는 죽어도 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4억 인구 중에 100만 명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애들이 어떤 승기를 잡고자 할 때는 내부적인 희생은 얼마든지 치를 각오가 돼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지구전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의 다음번 대통령이나 설사 트럼프라 할지라도 국내의 여론이 나빠지면은 방향을 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외화 달러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큰 무기가 될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다 수출 안 한다 그러면 그걸로 미국은 끝입니다. 모든 첨단 무기들이 다 스탑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 아무리 모가지를 졸라댄들 러시아가 있고 인도도 있고 브라질도 있습니다.
꼭 미국 아니더라도 중국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억이라는 자체 시장에서 창출되는 내수 시장이 내수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중국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원은 풍부할지 몰라도 그에 비해서 점점 더 미국을 따르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국은 중국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KO는 아닐 것이고 서서히 이제 제재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세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악수를 하면서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중국의 승리입니다. 요즘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재명 씨 중간에 있는데 5분에 줄타기 잘했어요. 미국 보십시오. 5분에 그 투자 조건이라든지 오늘 그 기사에 난 것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했더구만. 그러니까 이재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라든지 이 극동 정세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미국이랑 강국을 5분에 꺾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강국도 사실상 우리에게 우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끔 지금 만드는 거죠. 미국을 등에 업고 핵 잠수함을 돌리겠다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살짝 거리를 두는 척하면서 중국에게 다시 손을 내민다든지 중국도 뻔히 수를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대통령을 잘 뽑았어요. 그거는 더 말할 너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데 한번 사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했죠. 해병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이어받았는데 이 두 명이 명백하게 이제 수사를 방해를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뭐 방어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검사가 아니고 경찰이었으면 구속됐을 거예요. 왜 검사를 봐주느냐? 검사의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차례는 판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그 법조계의 움직임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국민적인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두 사람이 아마 지검장인 모양인데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요. 사의를 표명하면 안 되지. 징계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정성호가 지금 떡밥을 깔면서 이제 약간 달래는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모든 검사장들을 반항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다 내려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은 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던 평검사들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 중에 알짜배기들이에요. 핵심 세력이고. 쟤네들이 결국에는 검사장을 달고 올라가가지고 전국으로 뿌려져서 다시 또 중앙으로 복귀를 해서 총장이 되고 뭐가 되고 법무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저기에서 다시 김현장으로 가고 뭐 KT나 이런 요직으로 가고 그 코스를 밟는 애들이 병아리들이 그 안에서 지금 크다가 오번에 짹짹거리다가 이제 된통 걸린 거죠. 설마하니 했을 겁니다. 평검사로 모가지 날린다 소리 나오니까 사표 쓴다는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저는 사표라는 게 이제 일종의 반항이 아니고 한마디로 좆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찌감치 발 빼는 겁니다. 지금 그 평검사놈들 다시 떠들어요? 안 떠들지. 나는 참 저 검사들 머릿속에 든 게 참 검사를 파면이나 이런 해임에 이를 만큼의 어떤 그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탄핵하는 거밖에 외에는 없다라는 걸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저들이 뭔데? 웃기잖아요.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래요. 아니 공부 좀 잘해가지고 사시 통과해가지고 그
가는데 같은 직급의 다른 공무원들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가지 날라가고 뇌물 한번 잘못 받았다고 향후 한번 잘못 받았다가 파직당해가지고 연금조차 날라가는데 쟤네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다고 뭐 판결을 판관포천천처럼 그렇게 명쾌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마다 구리구리하게 짝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부 쪽에 힘을 빼고 각 그 정보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들을 박탈하면서 법조계가 기괴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완전히 힘을 빼겠다고 이제 나서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씨가 그랬잖아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고 하니까 상권 분립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더트럼 맞는 것 같지. 하지만 틀렸어. 입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입법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이고 사법이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입법 위에는 헌법이 있죠. 헌법은 이미 정해져가 있는 거니까 입법이라는 활동이 헌법이 정해준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그 입법은 정당한 겁니다. 얼마 전에 안미연인가 뭔가 뭐 기집애 하나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그 법으로 인해서 뭐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개소리를 하던데 그거 무슨 개소리예요. 법을 만들고 거기 하위에 따르는 각종 그 조항들을 집어넣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되는 법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왜? 하지 말란 걸 하지 말란 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 해야 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그 부정적인 결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나?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해봐야 검사들이 그간 누려왔던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검사들이 대단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언론에서 떠들어댔지만 그거 다 개뻥이에요. 기소장이 수만 장에 이루고 뭐 트럭 한 대 분량이 나오고 그거 전부 다 장문 실력이지 그게 무슨 수사 실력이냐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나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소 자체가 너무나도 장황하고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걸 수 있고 저기에서도 걸 수 있고 잔대가리를 굴리니까 기소장이 그렇게 복잡하고 많아지는 거지. 사실상 어떤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소장이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팩트만 제공을 하면 되는 거거든. 팩트만 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범죄는 증거로만 입증이 돼야 되고 증거로만 처벌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소장은 보면은 골 때려요. 같이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오죽하면 판사들도 기소장 내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기소장 변경을 하라는 거 정도고. 자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대북 송원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떤 프레임을 짜놔놓고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정인 증거를 갖다가 조작을 하고 동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게끔 명쾌하게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줄줄 늘어지니까 결국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수사 능력을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과연 진짜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뭘 발로 뛰는 것도 아니고 잠복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 현장에 가서 뭐 직접 시체의 상처를 뒤져보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밑에서 뛰가지고 가져오는 그걸 가지고 그냥 종합해가지고 서류 꾸미는 게 핵심인데 뭔 놈의 수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결국에는 검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가져온 증거를 가지고 이 범죄가 어떤 법률에 저촉이 되는가를 갖다가 입증을 하고 혹시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놓친 법리적인 해석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죄를 추구한다든지 감해준다든지 그런 거지. 쟤네들이 뭔 놈에 그렇게 그 뛰어난 수사 능력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건 자기네들 무슨 장부를 보고 회계장부를 보고 회계 부정을 파낸다는 파헤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세무사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올라오는 내용 가지고 저가 나불대는 거지. 지가 무슨 법전 두들겨 보고 있던 놈들이 무슨 놈의 세무사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수사권이 경찰에게 몰빵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기는 보는데, 검찰이 다시금 보안 수사권을 가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경찰이 그렇게 비대해질 것을 두려워한다면은 국정원이나 군내의 사건 같은 경우는 방첩사라든지 아니면 헌병대에다 수사권을 넘겨주는 게 낫죠. 그 사람들도 다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은 그렇게 수사권이 분산이 되면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서 견제가 들어간다면 경찰도 함부로 그 수사권을 가지고 날뛰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것도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수사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지만 아무리 수사를 해온들 그 내용이 부실하고 도저히 범죄의 성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면 기소 자체가 안 돼버리면 경찰도 거기에 따라서 견제는 받는 건 맞긴 맞아요. 하여튼 간에 이번에 지금 이 난동 부린 자들의 숫자가 대략 봐서 60에서 70명인데 전국에 검사가 2,000명이 넘는답니다. 그 10%도 안 되는 인원 그거 잘라낸다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 나라가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어차피 그 앉아서 꿀 빨던 놈들인데 저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지방에 있는 유능한 진짜 발로 뛰는 검사들 중앙으로 데려와서 일시키고 저런 하나회를 닮은 저런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진골 성골급 저런 검사들은 이제는 밥그릇에 깨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